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61페이지에 자, 12번을 가지고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다음에 에두신의 거래를 분기하고 총계정 원장이 정기한 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고 영미식 마감법에 의하여 마감한 후 포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그리고 이제 에두신의 영업일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월 1일 날 자, 하나하나 분기하면서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1월 1일 날 현금이 400 영업을 개시하다 자본금이네. 자본금은 400. 그러면 이제 분기했으면 총계정 원장에 옮겨갑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자본금은 400.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계정 만들어줘야죠. 자본금 계정 대변에는 1월 1일 날 현금 400. 2월 5일 컴퓨터 한 대를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러면 2월 5일 날 자, 컴퓨터는 사무용 집기니까 비품이 되겠죠? 비품이 30. 대금은 현금으로 줬다. 현금이 30. 그러면 비품 계정을 또 만들어 줍니다. 비품 계정 차변에는 2월 5일 현금이 3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2월 5일 비품이 30. 끝. 3월 8일 굿모닝 상해로부터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이 80.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사왔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80. 자, 역시 상품 계정 그려줍니다.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는 3월 8일 외상 매입금이 80. 그 다음에는 외상 매입금 계정 그려야죠. 외상 매입금 계정의 대변에 상품이 80. 4월 10일 한미상에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였다. 근데 원가는 50짜리네. 자, 그러면 4월 10일 날 상품이 먼저 나갔죠? 상품이 나가는데 얼마짜리가 나갔어요? 50만 원짜리가 나갔고, 자, 대금은 얼마에 팔았느냐? 6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이 당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동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당점은 자기야. 자기. 그 다음에 동점은 남이에요. 남. 자,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고 하는 거고 남을 동점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자, 한미상에다가 상품을 팔았는데 대금은 한미상해가 남이 한미상해에 팔았죠. 그 같은 상점 한미상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대요. 그럼 내가 남한테 수표를 받을 때는 그 수표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리나? 누구처럼? 요즘에. 자, 그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찾으러 가죠. 은행에 찾으러 가면 뭘로 줄까요? 현금으로 주겠지.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 되는 것이다. 자, 현금이 얼마? 60. 그러면 50짜리를 60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익은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 계정 차변에는 4월 10일 날 제자 60. 그 다음에 상품이 50만 원 나갔습니다. 상품 계정 대변에는 4월 10일 날 현금이 5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이 만들어져야죠. 자, 상품 매출이익은 4월 10일 날 대변에 상대편 기준 과목은 현금으로 10. 5월 12일 날 대신상해로부터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였다. 그러면 5월 12일 날 상품을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죠. 현금이 100. 자, 5월 12일 날 다시 한번 확인하면 대신상해로부터 상품을 10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대금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그러면 상품 기종에 차변에 들어가야 되네. 5월 12일 날 상대편 기종 과목 현금이 들어가고 현금 기종 대변에는 상대편 기종 과목 상품이 100. 6월 19일 날 연세상해에 상품을 80만 원, 원가는 64만 원짜리를 팔았네요.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6월 19일 날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상품이죠. 64만 원짜리가 나갔고,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외상 매출금은 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4만 원짜리를 80에 팔아서 대차 차익이 16만 원 나왔죠. 그 16만 원은 뭐냐?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더라.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이 16만 원 이렇게 나오면 6월 19일 날 끝난 거죠. 자,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 규정을 하나 또 만들어 줍니다. 외상 매출금 규정 차변에는 6월 19일 날 제좌 80, 그 다음에 상품은 64만 원짜리가 나갔으니까 6월 19일 날 상대편 규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 64만 원이고 상품 매출이익이 또 발생했죠. 6월 19일 날 외상 매출금으로 16만 원. 7월 20일 날 한미상해로부터 외상 매출금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우리 아까 외상으로 팔았었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받은 거죠. 자, 그러면 며칠이야? 다시 한번 자, 며칠입니까? 7월 20일인가? 7월 20일 날 뭐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요. 7월 20일 날 현금이 4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40이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 우리 아까 요건가 요거? 현금으로 파는 건데 사실 한미상해가.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연세상해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연세상해로부터 외상 매출금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일단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기준 차변에는 7월 20일 날 외상 매출금이 4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기준 대변에는 7월 20일 날 현금이 40 됐습니다. 그 다음 8월 22일 날 부분노상해에 상품을 30만 원에 매출하고 원가는 26만 원짜리네요. 대금은 우편한 증서를 받았다. 자, 그럼 역시 8월 22일 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자, 원가로 기록을 해야죠. 원가는 얼마짜리야? 26만 원짜리를. 그 다음에 30만 원에 팔았고 우편환 증서를 받았대. 그러면 현금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에 기본서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배우겠는데요. 우편환 증서를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받으면 우편환 증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체국에 가겠지. 그럼 우체국에서는 나한테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어차피 현금으로 될 놈이니까 우편환 증서를 받을 때도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26만 원에 30만 원, 4만 원은 뭐 때문에?
팔아서 이익이 생긴 거죠. 상품 매출 이익이 4만 원.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8월 21일 날 제좌 30.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은 26만 원이 없어졌죠. 그러면 8월 22일 날 현금 26만 원이고 상품 매출 이익이 현금 4만 원. 이렇게 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분개하고 전개하고 분개하고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화재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9월 24일 날이네. 자, 화재보험료를 현금으로 줬죠. 자, 보험료를 현금으로 주면 보험료는 얼마야? 10만 원이네. 자, 화재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역시 무슨 계정이 나와? 보험료 계정이 나와야죠? 보험료 계정 차변에는 9월 24일 날 현금이 10.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계정 대변에는 9월 24일 날 보험료가 10. 끝. 10월 26일 날 차이나 상해로부터 비품을 100만 원 매입하였다. 자, 10월 26일 날 이번에는 비품을 매입했대요.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자, 대금 중 60만 원은 당점이 소유하고 있는 수표. 우리 아까 동점하고 당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동점은 남이고 당점은 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던 수표래요. 그럼 우리 아까 남한테 수표를 받았을 때 뭘로 처리해놨나? 현금으로 처리했죠. 그 수표를 내가 줬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가느냐? 현금이 나간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자, 여기서 대금 중 60만 원은 당점이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면 당제금이 나가겠지만 여기서는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수표. 자, 우리 아까 당점이 소유하고 있는 수표는 4월 10일 날 보세요. 한미상해에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뭘로 해놨느냐?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해서 현금으로 해놨는데 그놈을 줬으니까 여기서는 현금이 6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아주 잘 틀려. 자,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왜요? 비품이잖아. 따라서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외상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이때는 미지급금이 된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40. 자,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한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놈을 팔고 외상으로 했다. 그럴 때는 미수금이었죠. 자, 반대니까 상품이 아닌 놈을 사고 외상으로 했을 때는 미지급금이 되더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비품이 늘어났습니다. 비품 계정 차변에는 10월 26일 날 제좌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비품으로 60. 그 다음에 미지급금 만들어줘야죠. 자, 미지급금 대변에 비품이 40. 끝. 11월 28일 날 박남정으로부터 현금을 80만 원을 차입하였다. 그러면 현금을 빌려왔다 이 소리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기간은 3개월 그랬으니까 단기자를 붙여라 이 소리죠. 자, 하여튼 11월 28일 날 현금을 빌려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서 자, 단기 차입금, 빌린 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한다. 얼마를 빌렸어요? 80. 자, 80만 원을 빌려왔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11월 28일 날 단기 차입금이 80, 그 다음에는 단기 차입금 계정을 그려줘야지. 자, 여기에다가 단기 차입금 11월 28일 날 현금이 80. 끝. 12월 31일 날 종업원의 급여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종업원에게 급여를 줬으니까 급여가 8만 원.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현금이 8만 원. 이러면 끝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급여 계정을 그려주면 되죠? 뭐, 그냥 하나 더 그리지 뭐. 12월 31일 날 현금이 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12월 31일 날 급여 8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에듀신이라는 회사에 1년 동안의 거래를 분기화했고 그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기를 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자, 오늘 이제 12월 31일 결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자, 시산표를 작성해 봐야지. 왜?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기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에는 우선 무슨 시산표를 그려요? 잔액 시산표를 그리면 되죠. 잔액 시산표. 그럼 먼저 현금. 현금은 차변이 얼마예요? 400, 500, 610만 원이 들어왔네. 그 다음에 대변에는 140, 208만 원이 나갔나요? 208만 원이 나가면 차변의 잔액은 402만 원이 남는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는 비품이죠. 자, 요거는 잔액 시산표. 그러면 비품은 130, 잔액이 차변에 130. 그 다음에는 상품. 자, 상품은 차변합계가 180인데 대변이 얼마예요? 140이니까 40만 원이 차변에 남죠? 차변의 잔액. 외상 매입금은 부채,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 그 다음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 80에서 40이니까 잔액은 차변에 40이 남는다. 그러면 자산은 모두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채. 부채는 뭐 있을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대변이 80이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대변에 40.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대변에 80.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자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본금은 400. 그 다음 이제 수익. 수익에는 상품 매출이익이 나왔네. 상품 매출이익은 30. 그 다음에 수익 없죠? 자, 그 다음에 비용. 비용에는 보험료. 보험료가 10만 원이 잔액. 그 다음에 급여. 급여는 8만 원. 이렇게 하면 잔액시산표가 모두 끝났다. 자, 이제 정리해 봐야죠. 하나, 둘, 셋, 여섯, 아홉, 열, 열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끝. 그러면 이제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차변합계가 532만 원, 612, 622, 630만 원이 되네요. 차변합계는 630이고 대변합계는 200, 630 이렇게 함으로써 자, 시산표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한다. 그럼 우리는 뭘 가정해요?
붕괴한 것이 총기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 금액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동시에 양쪽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 있지만 양쪽이 차변 대변이 동시에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 절차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자, 다음에 거래를 붕괴를 했고요. 총계정 원장에 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잔액시산표도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미식 마감법에 의하여 장부를 마감하라 그랬으니까 영미식 마감으로 해줘야죠. 자, 영미식 마감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를 그립니까? 손익계정을 먼저 설정을 한다. 자, 손익계정을 설정하고 이제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그랬죠? 자, 이제부터는 박치기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산, 자본, 자산, 부채, 얘네. 그러면 얘는 12월 31일 날 여기가 얼마예요? 30만 원을 손익으로 보내는 거지. 자, 그러고서 박치기.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상품 매출이 여기다 할게요. 상품 매출이익이 30, 손익이 30. 그럼 분기했으면 바로 전기해야 되는데 상품 매출이익 계정에는 이미 전기가 끝난 거잖아. 자,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거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이제 손익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이익이 30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합계가 30, 대변합계도 30. 자, 자산입니다. 보험료는 비용이야. 비용은 손익으로 가야지. 그러면 12월 31일 날 손익 10만 원. 그리고 이제 박치기 하면 되죠. 꽝 쳐버리면 차변에 뭐가 돼요? 차변에 손익 10만 원. 보험료가 10만 원. 그러면 손익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가 10만 원. 자, 보험료 계정 대변에는 이미 와 있죠? 미리 갖다 썼으니까. 그래서 두 줄 그어서 나가. 자, 부채예요. 그 다음에 급여는 비용.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박치기. 그러면 차변에 손익 8만 원. 대변에 급여가 8만 원. 그러면 손익계정 차변에 급여가 8만 원. 급여계정 대변에는 이미 상대편 계정 과목 손익. 이렇게 해서 자, 모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이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러면 차변은 18만 원, 대변은 30. 차액이 12만 원 나왔네요. 요 놈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본금으로 보내라. 그럼 또 박치기 하죠? 그러면 차변의 손익이 12만 원에 자본금이 12. 그러면 자, 손익계정 차변에는 자본금 기록이 돼 있고 자본금 계정 대변에 12월 31일 날 손익에서 12만 원 이렇게 온 것을 알 수 있다. 자, 끝났죠? 그러면 차변합계는 30, 대변합계도 30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남았죠?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러면 12월 말일 날 차기로 얼마가 2월 되느냐? 610이죠? 그러면 여기도 610이 돼야 되니까 140, 208만 원. 그러면 402만 원인가요? 차기로 2월 되는 게 400,
만에 2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40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본금은 412만 원이 차기로 2월. 그러면 차변이 412, 대변도 412. 그러면 반대편에 와서 전기 2월은 412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B품 12월 31일 날 차기로 132 2월 되겠네. 그러면 130에 130. 그러면 전기 2월이 13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상품. 상품은 차변합계가 180, 배변합계도 180이 돼야 되니까 12월 말일 날 차기 2월이 자 140이니까 40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일로 가서 전기 2월이 40. 외상매입금 하나밖에 없어요. 12월 31일 날 차기 2월이 80.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80. 끝. 외상매출금 차기 2월이 40.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40. 자, 미지급금 하나 남았죠? 미지급금 차기 2월 40.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할게 안 내요. 그냥 바로 두 줄 그어버리고 반대편에다가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40. 단기 차입금도 부채네요. 자, 얘도 차기로 2월 80.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80. 끝. 자,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줘요? 2월 된 것을 모아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2월 시산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대체 분기는 이해가 됐으니까 요 칸을 이용해서 2월 시산표를 만들어 봅니다. 2월 시산표를 그리면 자, 현금은 차변에 2월 됐지? 현금은 412만 원이 2월 되었고, 402만 원이네. 402만 원. 자, 자본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B품. B품은 130만 원이 2월 됐네. 그 다음에 상품은 합계를 쓰는 거 아닙니다. 180을 쓰는 게 아니라 2월 된 금액 4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8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40.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대변의 40.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대변의 8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금 써주면 되죠? 자, 자본금은 얼마? 412만 원. 자, 그러면 이제 2월 13표에 차변합계는 얼마냐? 얼마예요? 612만 원이지? 그러면 오른쪽도 612만 원 해서 대체 차익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월 13표, 그 다음에 손익계정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어? 단기 순이익이 12만 원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손익계정의 차액,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자본금으로 보낸다 이렇게 알았지만 정보 이용자 중에는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네들을 위해서 회계를 아는 우리가 AS 해주면 돼요. 자, 먼저 손익계정을 토대로 해서 뭘 만들어준다?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주면 되죠. 자, 주식회사 에듀신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보험료가 10만원, 급여가 8만원, 상품 매출 이익은 30. 그래서 차액이 당기순이익으로 12만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 30, 여기 30 하여 손익계산서가 보고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월 3표를 토대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줘야죠. 주식회사 에듀신이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니까 12월 31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현금부터 씁니다. 현금은 402만원. 그 다음에 비품은 130. 그 다음에 상품은 4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40.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80.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40.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80. 그 다음에 자본금은 412만원. 그러면 차변학계는 612죠? 612만원에 자, 여기도 612만원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자본금은 412만원이 기말의 자본이다. 그럼 원래 기초의 자본은 얼마였어요? 400만원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당기 순이익이 12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요거를 우리는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 밑에 괄호 열고 보충 설명을 써주는 걸 주기라고 하고, 주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 말미에다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여기 보면은 이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번 이렇게 놓고, 자, 외상 매출금 중 얼마는 뭐에 대한 것이며 얼마는 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써주면, 이렇게 보충 설명 써주는 것을 주석. 그러니까 주석은 재무제표 난 외에다가 별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도 재무제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주기는 이 안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주기는 당연히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재무제표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얘는 외부에 공시하는 자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기와 주석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려워요? 거기 나와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계, 이런 분계가 잘 안 되는 거라 자꾸 틀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계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게 되면 계정 과목도 많이 배우게 되고 차츰차츰 하여튼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지금 261페이지에 12번 거기다가 왕별하시고 다시 풀어보자. 노트에다가 한번 새롭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계하고 전계하고 분계하고 전계하고, 그 다음에 전기 끝나면 시산표 한번 그려보고, 자, 잔액시산표 그려봤으면 그 다음에는 합계시산표도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이 합계시산표라는 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잔액시산표는 이렇게 된 거고, 합계시산표는,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라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합계시산표는 현금 계정 차변 합계가 610만 원이잖아. 610.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얼마가 돼요? 이건 아직 안 간 거잖아. 이건 지금 마무리한 거고, 여기까지가 합계겠죠? 그러면 130, 140, 208만 원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208만 원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은 차변 합계가 130이죠? 그 다음에 대변 합계는 없습니다. 비품은 차변만 130. 그 다음에 상품은 차변이 180. 그 다음에 대변은 50, 140만 원이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차변의 합계가 80, 대변은 없죠? 자, 외상매출금이지. 자, 외상매출금은 여기 있습니다. 차변이 80, 대변이 4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대변이 80.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대변이 40. 단기차입금은 대변이 80. 그 다음에 자본금은 대변에 400만 원이었죠? 자본금은 400.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30.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10. 그 다음에 급여는 8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차변 합계가 610, 1018만 원인가요? 1018만 원. 대변 합계도 자, 다 더해 봅니다. 그러면 430, 40, 80, 40, 140, 1018만 원. 맞죠? 근데 계산기가 없어서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볼게요. 610에서 740, 920, 1000만 원, 1018만 원. 자, 1018만 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018만 원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보세요. 분계장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분계한 것을 어디에다가 옮겨 적었을까? 분계장에 옮겨 적었겠죠? 그럼 분계장의 합계 금액이 얼마냐? 이거 다 더해보세요. 차변 합계 다 더하면 438, 60, 계산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438, 518, 578, 678, 678에 758, 798, 828, 몰라. 하여튼 이걸 다 더하면, 자, 저걸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이 금액이 분계장의 합계 금액은 합계시산표의 합계 금액과 같다. 그런 질문이 나올 거야.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분계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있는 놈은 차변에 갔고 대변에 있는 놈은 대변에 갔고 그 합계 금액이 일로 온 거 아니냐 이 소리지. 그렇죠? 따라서 분계장의 합계 금액은 총계정 원장의 합계 금액과 같고 총계정의 합계 금액을 합계시산표에 옮겼으니까 당연히 얘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의 지문을 딱 기억하세요. 분계장의 합계 금액과 합계시산표의 합계 금액은 같다 그러면은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 261페이지에 12번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 해갖고 이제 이걸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처음에 하시게 되면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흐름을 알았어. 답도 맞췄어. 됐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30분도 안 걸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해봐요. 그러면 20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이 있으면 실력 이코로 시간 절감이다 이 소리.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적게 걸린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만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런 마음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나갈게요. 너무 진도가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갔으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238페이지로 한번 가셔서 자, 결산 본 절차 238입니다. 기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총계정 원장을 비롯한 재장부를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과정, 요거를 장부의 마감이라고 한다. 자, 결산 일자로 원장에 마감할 때는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여야 한다.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결산 본 절차의 순서는 집합 손익 계정을 먼저 설정하고 수익 비용 계정의 잔액을 집합 손익에 대체하고 손익 계정의 차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여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 옆에 잔액 계정의 작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워버리세요. 잔액 계정의 작성은 대륙식 마감법일 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영리식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대륙식 마감법을 하게 되면 잔액 계정이 나오지만 영리식 마감을 하게 되면 2월 시산표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륙식 하지 말자고,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따라서 잔액 계정의 작성, 요거는 삭제. 자, 그럼 이제 먼저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손익 계정을 그려놓고 239 수익 비용 계정 잔액을 손익 계정에 대체한다. 그럼 거기 보면은 임대료가 나왔잖아요. 임대료가 자 30만 원이 발생을 했다가 7만 원이 소멸되었어요. 그럼 잔액이 23만 원 남으면 걔를 손익 계정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손익 계정 대변에 뭐가 들어가요? 임대료 23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 밑에 보험료가 27만 원이 발생했는데 5만 원이 소멸되었어. 그래서 22만 원만 남았죠. 그 22만 원이 손익계정 차변에 오게 된다. 보험료. 그 다음 네 번째, 손익계정 차액이 순손익이에요. 순손익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본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랬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남기시면 손익계정 차변에는 보험료, 대변에는 임대료가 나와 있죠. 차액이 얼마 나왔다? 10,000원 나왔으니까 그놈을 어디로 보내요? 자본금 계정으로 보내면 기초의 자본이 50만 원인데 10,000원의 이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자 비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이 22만 원, 급여 3만 원, 25만 원인데 임대료가 23만 원, 수익은 23만 원밖에 안 생겼다. 그러면 2만 원 손실이 생겼죠. 그럴 때는 자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내면 박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자본금 2만 원, 대변에 손익 2만 원.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손익 계정을 보시면 수익이 30이고요. 비용이 18만 원이면 차액이 12만 원이 일로 오죠, 자본금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얘가 만약에 48만 원이고 얘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비용이 18만 원 더 크잖아. 그러면 이때는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박치기 하면은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손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이쪽으로 가겠지, 손익이.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깨끗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면, 자, 만약에 손실이 나왔을 때는 자, 여기가 차변의 자본금 18만 원, 대변의 손익 18만 원이니까 여기는 손익 18만 원 이렇게 오겠죠? 그럼 원래 40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18만 원 손해를 봤으니까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은 382만 원으로 기말 자본이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익이 나오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손해가 나오면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에. 그리고 이제 5번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데, 자 먼저 영리식 계산법, 영리식 결산법에서는 자산 증가가 73만 원이고 감소가 14만 원 나왔어요. 그 차액을 차기로 이월한다. 자, 부채는 14만 원이 늘어나고 6만 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8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고,
자본도 52만 원이 증가하고 2만 원이 감소됐으면 자 얼마예요? 이 만 원의 이익이 나왔지 당기순이익이. 그러면은 51만 원이 차기로 이월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월된 거를 모아서 이월 시산표를 만들어 주면 되죠. 요게 바로 영미식 마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42페이지에 보면은 대륙식 결산법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셔도 좋다. 자 거기다 대륙식 결산법은 그냥 안 해도 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대륙식 결산법이 뭐다 그거는 한 3분만 설명하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영미식만 여러분들이 하나 철저하게 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노래로 따라 부르시오. 영미식 마감법. 자, 10번이라도 자꾸 이제 읽어주시고, 노래로 부르면 쉽게 외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결산 후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 책에 없는 걸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충 프린트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단원까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없는 부분까지도 이달에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